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는 약술 논술을 위한 EBS 학습 5번째로 첫 번째 고비죠. 헬리콥터의 회전 날개와 양력이라는 과학기술 제시문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가봅시다. 여러분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우선 헬리콥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독서는 말이죠. 제가 사전에 이걸 좀 얘기할게요. 난이도가 있는 제시문일수록 독서는 읽는 건 과정일 뿐이고 결과적으로는 뭘 해야 되느냐, 머릿속에 그림이나 영상을 만들어서 직접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는 구조를 그려야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림을 그려야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입체적으로 잘 활용을 하셔야 여러분들께서 어려운 제시문의 내용도 탐독해낼 수 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어려운 제시문일수록 결국에는 단순한 내용이 아니에요. 따라서 배경이 되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제시문만 독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배경이 되는 지식에 대해서도 함께 학습해서 완벽하게 내용을 이해하고 자기 걸로 흡수하시는 게 필요하죠.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겁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자, 헬리콥터는 회전 날개를 이용해서 공중에서 정지 상태를 유지하거나 전진하는 비행이 가능한 항공기랍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다뤄야 될 게 뭐냐면 헬리콥터예요. 헬리콥터. 그럼 여러분들 헬리콥터를 머릿속에 그리세요. 아니면 종이에 그리든지. 자, 그리고 헬리콥터는 뭘 가지고 있냐면 회전 날개를 가지고 있다. 회전 날개. 자, 그럼 상상해 봅시다. 여기 헬리콥터가 있어요. 앞에서 본 겁니다. 이렇게 착륙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 위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는 프로펠러, 즉 회전 날개가 있죠. 그러니까 헬리콥터는 이 회전 날개를 이용해서 자, 공중에서 자, 뭐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정지할 수 있어요. 정지 상태를 유지한다고 했으니까. 혹은 이렇게 앞으로 전진 비행을 할 수도 있는 게 헬리콥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충분히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일단 이해해 봤습니다. 두 번째 문장 보시죠. 자, 헬리콥터 중에서도 중요한 게 이제 회전 날개인데, 회전 날개를 봅시다. 회전 날개는 중심과 끝부분에서 회전 반경이 다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또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제 회전 날개만 그려보도록 할게요. 헬리콥터 회전 날개 여러분 보신 적 있죠? 여기 중심에 핀이 있고요. 그리고 요렇게 날개가 있고 여기도 요렇게 날개가 있죠. 이게 헬리콥터 날개일 겁니다. 자, 그럼 얘는 뭐 어떤 방향으로든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자, 얘가 이만큼 회전 운동을 했다 치고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제가 지금부터 색을 칠할게요. 보세요. 날개에는 중심과 끝부분에서 회전 반경이 다르다라고 있죠. 자, 그러면 중심 부분에다 제가 빨간색을 칠할게요.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에서 이 부분만큼 이동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끝부분은 노란색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 이동했으니까 노란색으로 표현하면 이만큼 이동했네요. 자, 그런데 이 회전 날개가 이렇게 회전을 했을 때 결국에는 시간은 똑같은 시간이 흘렀을 거예요. 뭐 1초가 흘렀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봐보세요. 중심 부분은 빨간색만큼만 이동을 했고 끝부분은 노란색만큼 이동을 한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날개의 똑같은 1초라는 시간당 회전한 거리, 즉 노란색, 빨간색, 즉 회전 날개의 속도가 회전 날개 중심에 가까울수록 느리고 끝쪽에 갈수록 빠르게 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여기서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속도 V, velocity는 봐보세요. V, 속도는 뭐예요?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다 대입을 해볼까요? 자, 첫 번째는 여기입니다. 자, 시간은 말이죠. 1초로 같아요. 그런데 움직인 거리는 빨간색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를 1이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1. 이렇게 하게 되면 V 값은 1이 나오죠. 중심부의 값입니다. 자, 그런데 이쪽은 말이죠. 여기를 한 3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시간은 마찬가지 1초지만 거리가 3만큼 됐으므로 그 값은 3이죠. 바깥쪽 노란색의 값이에요. 이거는 중심 쪽의 값이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문장으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한 겁니다. 즉, 회전 날개의 속도가 중심 쪽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느린 거고 끝쪽으로 가면 갈수록 속도가 빠르다 이거죠. 이제 실제로 여러분이 그림으로 확인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런 속도 차이로 인해서, 그쵸? 여기는 속도가 3이고 여기는 속도가 1이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회전 날개, 이게 회전 날개예요. 회전 날개의 각 부분, 즉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에서 공기의 흐름, 즉 공기의 속도도 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네요. 왜냐하면 얘의 속도하고 얘의 속도가 다르니까 이 주변의 공기의 흐름 속도도 똑같이 달라질 거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될 건 뭐냐면, 헬리콥터가 공중에서 정지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고 전진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전진할 때를 보자 이거. 전진할 때. 그래서 전진 비행을 할 때 회전 날개의 각 부분의 속도, 즉 봐보세요. 여기의 속도, 여기의 속도. 얘는 정지해 있을 때보다는 전진할 때 그 각 부분의 속도 차이가 더 커진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드는 거예요. 회전 날개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칩시다. 반시계 방향이에요. 자, 시계는 이렇게 가죠. 12시부터 1시, 2시, 3시 이렇게. 이게 시계 방향이에요. 따라서 이쪽이 반시계 방향이니까 요런 방향으로 회전 날개가 회전한다면 헬리콥터의 진행 방향의 오른쪽 90도 위치에서는, 자, 그럼 이제 헬리콥터가 어디로 갈 건지를 우리가 정해야 돼요. 자, 헬리콥터의 진행 방향을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할게요. 헬리콥터가 이 방향으로 전진한다 라고 결정을 합시다. 자,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갈 때 반시계 방향으로 헬리콥터의 회전 날개가 돕니다. 그랬을 때 말이죠. 진행 방향의 오른쪽, 자, 여기가 오른쪽이죠? 오른쪽 90도. 그러니까 이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른쪽 90도 위치에서는 날개 끝부분의 기류, 즉 공기의 속도가, 자, 날개 끝부분에서 뭐냐면, 여기에요. 자, 날개 끝부분. 여기 날개 끝부분에서의 공기의 속도예요. 기류의 속도니까. 공기의 속도. 이 기류의 속도가 회전 날개의 속도, 즉, 이 회전 날개가 가진 속도를 제가, 하얀색으로 표시할게요. 여기 회전 날개의 속도. 회전 날개 자체도 엔진의 힘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있겠죠. 그 속도에다가 결국에는 헬리콥터가 정지한 게 아니라 앞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헬리콥터의 속도, 헬리콥터의 전진 속도, 이것을 합합니다. 얘를 A, 얘를 B라고 했을 때 헬리콥터의 전진 속도 A, 그 다음에 회전 날개 자체의 속도 B를 합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여기 날개 오른쪽 끝단에 공기의 속도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봐보세요.
날개도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헬기도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A 더하기 B가 여기 공기의 속도가 된다 이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반대 부분도 생각해 봅시다. 반대로 진행 방향의 왼쪽입니다. left. 자, 진행 방향의 왼쪽 90도 위치에서는 날개 끝단의 공기의 속도. 자, 날개 끝단의 공기의 속도예요. 그래서 여기도 공기의 속도입니다. 이 공기의 속도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 공기의 속도는 회전 날개의 속도. 자, 회전 날개는 이렇게 가고 있죠. 회전 날개의 속도. 그래서 여기 회전 날개의 속도. 얘를 제가 C라고 할게요. C. 회전 날개의 속도. 이 C에서 헬리콥터는, 자, 회전 날개는 이쪽으로 움직이는데 헬리콥터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서로 반대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회전 날개 속도에서 전진 방향의 속도를 빼면 여기 공기의 속도가 된다. 왼쪽 흐름의 공기의 속도가 된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때 회전하는 날개의 오른쪽 부분, 여기는 이렇게 날개가 움직이고 헬기도 이렇게 움직이니까 여기를 전진하는 날개의 부분, 전진익이라고 하고, 이쪽은 반대로 회전 날개가 움직이죠. 헬기의 진행 방향 반대로. 그래서 여기는 후진익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후퇴익. 진이 아니고 후퇴익.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 또 가봅시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었다면 앞부분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지울게요. 자, 운동 상태의 유체가, 자, 유체라는 건 뭐냐면 이 유자가 말이에요. 물 흐를 유자입니다. 그러니까 물처럼 이렇게 흐르는 녀석을 전부 우리는 유체라고 하기 때문에 물, 공기, 기름 전부 유체예요. 자, 그러니까 운동 상태의 유체, 여기서는 공기라고 합시다. 그러면 움직이고 있는 공기가 물체, 날개라고 쳐요. 헬리콥터의 날개. 날개에 부딪혀서 막히거나 흐름이 좁아지면 그 공기가 지닌 운동하려는 에너지가 무엇으로 바뀌냐면 누르는 힘인 압력으로 바뀐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운동 상태의 공기가 물체를 만나서 막히거나 아예 막혀버려, 아니면 속도 좁아져서 이렇게 흐름이 좁아지거나 하면은 운동하려는 에너지가 누르는 힘인 압력으로 바뀐다 이거예요. 그리고 운동 상태일 때 그걸 뭐라고 부르냐? 동압이라고 부른다. 동압. 그리고 이 동압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해서 커지거나 작아진다. 즉 속도가 이 2배가 되면 동압은 4배가 된다는 거죠. 운동 상태에서는. 자, 그래서 동압하고 운동하고 있지 않을 때 정지 상태의 공기에 작용하는 압력이 정압인데, 이 정압을 더한 것을 토탈 압력 전압이라고 한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동압 더하기 정압을 우리는 전압이라고 하고, 중요한 말이 뒤에 나옵니다. 전압은 일정하다. 자, 그럼 일정한 수 하나를 대입해버려요. 사실은 대입이 제일 좋은 방법이야. 자, 그래서 전압을 일정하게 우리가 10이라고 해봅시다. 고정된 값입니다. 그럼 순서상을 봐보세요. 자, 동압이 10이면, 1이면 정압은 9고, 동압이 9면 정압은 1이고, 동압이 5면 정압도 5고, 이런 식이 된다는 거. 일정하니까.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따라서 공기의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즉 공기가 운동 상태가 되고 공기가 빨라지겠죠. 그러면 물체에 더 많이 부딪히겠죠. 그러면 동압이 커지겠죠. 동압이 커지면
당연히 동압이 커지면 정압은 낮아질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우리의 본론이 헬리콥터로 돌아오면 헬리콥터에서 회전 날개가 회전한다는 얘기는 운동하고 있는 거잖아. 회전 날개가 운동할 때 날개에 부딪힌 공기는 날개의 윗면과 아랫면으로 갈라져. 왜? 충돌을 했으니까. 날개의 물체하고 충돌했잖아. 그래서 날개 뒤로 움직일 거야. 움직여.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고 배경 지식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 다음 내용하고 연관을 지은 후에 해봅시다. 그러면 날개 윗면과 아랫면은 그 모양새가 다르답니다. 그래서 날개 윗면의 공기 흐름 속도가 아랫면에 비해서 빨라지면, 즉 동압이 커지면이란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헬기를 위로 띄우는 힘이 발생되는데 이걸 양력이라고 한답니다. 자, 그럼 봅시다. 비행기 날개든 헬리콥터의 회전 날개든 사실은 똑같이 생겼어요. 자르면. 그래서 날개를 잘라보겠습니다. 날개를 예리한 톱으로 자르면 윗면과 아랫면이 이따위로 생겼습니다. 비행기 날개를 잘라도 이렇게 생겼고 헬기의 회전 날개를 잘라도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럼 이제 공기하고 이 날개하고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봅시다. 자, 공기가 이렇게 흐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자, 공기가 운동하다가 물체를 만났죠? 물체를 만나니까 이 물체하고 부딪힙니다. 그래서 공기가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기도 하고 어떤 놈들은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이렇게 흐르기도 하겠죠. 얘는 이렇게 흐르겠죠. 이렇게. 이해되셨죠?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날개의 윗면하고 날개의 아랫면의 형태가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지금부터 잘 봐보세요. 날개의 아랫면은요, 여기 함께 흘러오던 공기가 여기를 일정하게 비슷한 속도로 지나가겠죠. 비슷한 속도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동압은 그렇게 많이 커지지 않는다. 없는 게 아니라 이때의 동압이나 이때의 동압이나 비슷비슷하다. 이때의 동압을 우리가 O, 정압을 O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때 밑면을 흐르는 동압도 O 정도, 그리고 따라서 정압도 O 정도라고 쳐요. 큰 차이가 없이. 그런데 위쪽은요, 자, 이렇게 부딪혀서 위로 올라가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여기가 미끄럼틀 같잖아. 그래서 쭉 타고 굉장히 빠르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동압이 8, 정압이 2, 이 상태가 된다고 보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랬을 때 뭐라고 했냐면 헬리콥터를 위로 띄우는 힘, 양력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양력을 발생시키는 압력은 동압이에요? 정압이에요? 정압이에요. 정압. 그래서 여기는 정압이 5고 여기는 정압이 2죠. 압력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그래서 정압이 높은 곳에서 정압이 낮은 곳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위로 띄우는 힘인 이 양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때 공기 흐름의 속도가 빨라지면, 잘 봐보세요. 이때 공기 흐름의 속도가 1이었다면, 만약에 2로 2배 빨라지게 되면, 여기서도 차이가 4배가 되겠죠. 속도의 제곱만큼 압력의 차이가 나니까. 양력의 차이가. 그러면 훨씬 더 큰 힘으로 띄운다 이거예요. 따라서 양력도 증가할 것이다. 이미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용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일단 지워볼게요. 자, 그 다음 갑시다. 자, 그리고 그림이 하나 있고, 이 그림 이따가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그림이에요. 자, 또 갑니다. 공기가 흐르는 방향하고 날개가 이루는 각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받음각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갑자기 뛰쳐나왔냐 이겁니다. 이 녀석도 양력의 크기를 달라지게 만들 수 있대요.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대상은 사실은 양력이에요. 양력.
물체를 띄우는 힘. 이 물체를 띄우는 힘은 왜 생깁니까? 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첫 번째 뭐예요? 날개의 윗면과 아랫면의 모양 차이 때문에 압력 차이가 생겨서 결국에는 양력이 생겼다. 즉 압력 혹은 이 압력은 속도하고 관계가 있죠. 이거의 차이, 이것 때문에 양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력이 어때요?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력에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압력 혹은 속도의 차이죠. 그런데 두 번째 요소가 있답니다. 바로 뭐야? 받음각. 얘도 양력을 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받음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EBS는 연을 예로 들었습니다. 자, 연을 기울입니다. 자, 그러면 제 손바닥이 연이라고 생각하시고 공중에 이렇게 연이 있어요. 근데 연을 기울인다는 얘기는 이 수평각에서 이렇게 혹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받음각을 크게 한다는 얘기니까, 자, 공기가 이렇게 왔을 때 받아내는 각이니까 이렇게 해봅시다. 그럼 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받음각을 크게 하면 연이 더 높이 뜨는 것처럼 여러분이 상상해 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날개도 받음각이 커지면 날개 윗면과 아랫면 사이의 속도 차가 커져서 양력도 커진다. 자, 그럼 결국에는 받음각도 얘들을 변화시켜서 결국에는 양력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받음각을. 자, 제 손이 날개라고 쳐요. 혹은 여러분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유체 중에 대표적인 게 공기잖아요. 여러분이 아빠 차를 타고 가다가 조수석에 앉았을 때 창문을 열어요. 차는 이동하고 있어. 자, 손을 밖으로 뻗습니다. 그럼 공기가 느껴지죠. 공기가 느껴집니다. 그랬을 때 이 각도를 유지했을 때보다 이걸 틀어요. 이렇게 각을 좀 높이는 거죠. 그럼 손바닥이 약간 위로 뜨려고 합니다. 뭐 때문에? 받음각이 커졌으니까. 반대로 이걸 밑으로 하면 손등이 밑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왜? 받음각이 작아졌으니까. 그게 받음각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보도록 하시죠. 일반적으로 날개의 받음각이 커지면 날개 윗면과 아랫면 사이의 속도차가 더 커진답니다. 즉 무슨 얘기냐 봐보세요. 아까 날개가 이렇게 생겼다고 했죠? 자, 이게 정상적인 날개라고 하면 받음각을 좀 더 크게 하게 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기가 이렇게 와서, 공기가 와서요. 여기서 이렇게 흐르고 여기서는 이렇게 흐를 거예요. 자, 근데 이 받음각이 커졌다는 이야기는 공기가 이렇게 와서 여기로 흐르는데 여기서는 더 가파르게 꺾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속도가 더 세져요. 그래서 동압이 더 세지고 정압이 더 작아지는 거죠. 여기는 별반 차이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발생되는 양력이 여기가 이만큼이라면 여기 이만큼으로 커진다 이겁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받음각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다시 헬리콥터로 돌아와요. 헬리콥터로. 그럼 또 그림을 또 그려봐야 되겠죠? 헬리콥터로 돌아옵니다. 자, 헬리콥터는 말이죠. 전진익하고 후퇴익. 자, 봐보세요. 아까 우리 프로펠러 그랬잖아요. 이렇게 돼 있었죠. 프로펠러가. 그래서 전진의 방향은 아까 설정한 대로 이쪽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이 전진익이고요. 이 왼쪽이 후퇴익이고 어느 방향으로 돌고 있냐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아까 그렸던 그림이니까 익숙할 겁니다. 눈에. 자, 그랬을 때 헬리콥터의 전진익, 바로 여기죠. 전진익하고 후퇴익의 받음각이 똑같답니다. 그러니까 이 날개에도 받음각이 이게 아니라 이 정도로 뭐 15도라고 쳐요. 받음각 15도. 여기도 이쪽으로 움직이는데 받음각이 15도. 그럼 받음각이 같죠. 그렇죠? 받음각이 같아요. 자, 그러면 전진익과 후퇴익에서 아까 그랬죠. 여기는 속도가 이 속도
속도와 날개 속도가 더해져서 기류 속도가 만들어진다고 했으니까 A 더하기 B였어요. 그쵸? 그래서 속도를 여기를 뭐 20이라고 칩시다. 근데 여기 속도는 뭐냐면 전진 속도를 이 날개가 도는 속도인 C에서 빼줬어야 되잖아. 그래서 아마 10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속도하고 여기 속도의 차이가 2배가 나죠. 속도 차이는 압력의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양력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전진익 쪽의 양력이 속도가 빠른 만큼 더 커져요. 그리고 후퇴익은 속도가 느린 만큼 양력이 작아져. 그러면 헬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헬기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쪽은 양력이 20이고 이쪽은 양력이 10이면 결국 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기울어집니다. 기울어져요. 어디요? 이렇게 기울어지겠지. 여기는 더 뜨고 여기는 더 가라앉을 거니까. 그래서 헬기가 이렇게 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해. 그러면 헬기를 조종하는 조종사건, 헬기를 타고 있는 사람이건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정적이겠어요? 불안정하겠어요? 불안정합니다. 그 다음에 속도 차이가 점점 커진다고 하면 전진하니까 속도를 더 높여서 더 찌부러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헬기가. 그러면 사고가 나겠지. 즉 헬기가 옆으로 쓰러지는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아까 본 그림 있죠? 아까 본 그림. 이겁니다. 그림.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 1과 같이 회전 날개의 플래핑이라는 게 필요하답니다. 플래핑. 자, 그럼 플래핑은 뭐냐? 다시 얘기하면 그림 2를 또 보랍니다. 그림 2와 같이 날개가 이 오른쪽 전진익에서는 플랩업 해서 위로 올라간대요. 자, 플랩업 한다는 얘기는 자, 날개가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전진익에서는 오른쪽이죠. 전진익에서는 약간 올라가는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도는 거예요. 플랩업. 후퇴익에서는 후퇴익 여기죠. 이쪽입니다. 이쪽이 후퇴예요. 이쪽이 전진이고 오른쪽이니까 이쪽 왼쪽이고 제 시계 있죠. 이게 왼쪽이에요. 자, 이거 후퇴익이에요. 후퇴익에서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살짝 내려서 이렇게 돈다는 거예요. 여기는 살짝 올라서 이렇게 도. 프로펠러 약간 기울어지게 돈다는 거죠. 기울어지게 돕니다. 그렇게 되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되냐? 플랩 업 오른쪽이죠. 플랩 다운 이 수평선에 대비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서 돌게 되니까 여기 봐보세요. 전진익 쪽에서는 여기 이 각도 이게 받음각이에요. 이게 받음각. 후퇴익에서 이게 받음각이에요. 이렇게 돌게 되면 전진익에서는 받음각이 후퇴익보다 훨씬 작아집니다. 제일 먼저는 같았잖아요. 15도씩. 근데 여기는 이제 7.5도가 되고 여기는 30도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받음각이 달라진 만큼 양력의 차이가 생기겠죠. 그래서 기존의 속도 차이 때문에 생겼던 양력의 차이를 받음각을 반대로 조정해서 수평을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럼 양력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헬리콥터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수평 비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나오죠. 양력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헬리콥터는 수평으로 안정적 비행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조금 어려웠던 내용이에요. 어려웠던 내용인 만큼 여러분 제가 이제 그림도 많이 그렸고 몇 차례 보시면서 복습을 꼭 해서 아, 원리가 이렇구나 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두세 번 꼭 보시고 차분차분 복습하기 잊지 말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